안녕하세요. 김두기입니다. 8장 2절 건물 외 구조물입니다. 8장 2절은 개요, 관련 내진 규정, 설계 예제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외 구조물입니다. 제일 첫 번째 개요입니다. 이 규정이 왜 필요한가입니다. 건축 구조 기준은 전통적으로 건물 외 구조물 설계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많은 경우에 건물 외 구조물에 관한 건축 구조 기준의 준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건축 구조 기준과 산업 참조 문서, 산업시설의 설계와 평가에 참조하는 문서와 각 해당 스펙을 얘기하는데요.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산업 참조 문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요. 어떠한 경우에는 건축 구조 기준을 변경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는 수많은 산업 참조 문서의 적합 여부를 항상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건축 구조 기준의 제19장 건물 외 구조물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건물 외 구조물의 목적 중에 하나는 건축 기준과 산업 참조 기준 사이의 불일치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건축구조 기준과 강제 물탱크 타워에 대한 산업 참조 기준의 차이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다음입니다. 강제 물탱크인데요. 이 탱크는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미국 상수도 협회의 기준으로 설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인장력 전용 부재가 허용되고요. 설치 시 전용 부재가 선행 하중을 받고 연결력이 증폭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건축 구조 기준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건축 구조 기준하고 이러한 차이점을 잊고 줄이기 위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미니멈 리콰이어먼트로 건축 구조 기준에 건물 외 구조물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19장 건물 외 구조물은 산업 참조 문서가 개별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건축 구조 기준은 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업 참조 문서에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설계 지반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링크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 외 구조물은 건물과 유사한 건물의 구조물과 건물과 유사하지 않은 건물의 구조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유사한 경우는 건축 구조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 유형의 구조물에 대한 고유한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건물 내 구조물의 예외 구조물로 다음과 같은 예외 구조물을 두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이 경우를 적용할 수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예외이고요. 또한 예외 구조물로 또한 예로서 이제 지자체에서 요구하지 않는다든가 혹은 특별 기준들이 있습니다. 원자력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원자력 특별법에 의한 규정들 이런 경우는 현재 기준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과 유사하지 않은 구조물의 해법입니다. 동적 해석, 등가정적 해석법은 일반 건물에 대해서 가정된 거동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건물과 유사하지 않는 건물의 구조물은 이러한 건물하고는 거동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해석법을 사용할지에 관해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하는 조건을 다음에 설명을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구조물의 형상을 설명을 했습니다. 구조물의 형상을 보고 질량과 강성이 비교적 균질한 혹은 균일한 분포를 갖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등가정적 해석법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동적 응답이 1차 모드에 의해서 지배된다라고 가정하므로 지지력이 실질적으로 1차 모드에 의해서 지배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입상 고체, 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는 직경이 굉장히 넓은 탱크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균일한 힘에 우리가 정적 해석법, 진도법 혹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힘의 분포를 가정할 수 있지요. 하지만 1차 모드를 쉽게 구할 수 없는 경우는 동적 해석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구조물의 형상. 두 번째, 횡지지 개수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구조물이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횡지지가 있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등가정적 해석법을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다,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외팔보 혹은 캔틸레버 빔으로 가정하기는 어렵다는 얘기고요. 다음과 같이 구조물 1과 구조물 2가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 이럴 경우는 따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결합된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바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중량을 지지하는 방법에 따른 모델링인데요. 다음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발전소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건물 외 구조물이 구조물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서로 질량비를 봤을 때 이 질량이 전체 무게의 25%, 지금 현재 미국 기준에서는 20%로 바뀌었는데요. 차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은 25%, 일 경우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 무게를 무시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가지고 전체 동적인 해석을 하는 것, 즉 연계 시스템 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나 이런 경우에 있어가지고 지지부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지부가 위에 있을 경우는 진자처럼 해석할 수가 있고요. 이 지지부의 위치가 이 건물 내 구조물의 질량 중심과 근접한 곳에 있는 경우는 동적 해석, 즉 커플링, 상호작용 해석을 해야 된다입니다. 다음은 비틀림 비정형성이 큰 경우 동적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기본 진동 모드, 저차 모드가 비틀림을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고차 모드이지만은 질량 참여도가 큰 모드가 비틀림 고동을 나타낼 경우는 등가 정적 해석법보다는 동적 해석을 해야 된다입니다. 다음과 같이 1차 용기가 있고요. 2차 용기가 있는데 2차 용기의 영향이 무게가 1차, 2차 용기를 합친 것의 25% 이상인 경우 2차 용기의 영향이 매우 큼으로 인해 가지고 동적 해석, 비틀림 비정형성이 나타나게 되고 동적 해석을 해야 된다입니다. 다음과 같이 강성과 강도의 비전형, 건물과 마찬가지로 약층과 연층처럼 이러한 비정형성이 나타날 경우에 있어서는 급격한 강도와 강성 변화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등가 정적 해석법으로 옳은 결과를 내기가 어렵다. 이럴 경우는 동적 해석을 고려해야 되고, 동적 해석을 나타낼 때는 얼마큼 자유도로 나타내야 되느냐는 엔지니어가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충분한 자유도, 동적 응답을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게 모델링을 해야 된다입니다. 이거는 엔지니어가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국부적인 걸 보려고 할 때는 국부의 자유도를 집중시키고, 전체적인 고동을 보려고 할 때는 우리가 비선형성이 발생할 수 있는 부위에 자유도를 집중시키면 됩니다. 다음은 연계응답, 커플링이라는 뜻인데요. 상호작용을 뜻합니다. 그림에서 보면요. 지지되는 구조물의 중량이 지지하는 구조물의 중량에 비해서 무시할 수 없을 정도, 지지되는 구조물의 중량이 지지하는 구조물의 중량에 비해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는 전체를 모델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은 이 중량의 비를 뭘로 판단하느냐? 일반적으로 엔지니어가 판단하게 되는데요. 두 개의 무게의 합분에 위에 지지되는 구조물의 무게가 25%를 초과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해야 합니다.